Ciao, sono Kim Sanchek dall'Italia. 안녕하세요. 이태리에서 온 김산책입니다. 오늘의 어항 꾸미기 모티브는 아름다운 풍경과 따스한 야경을 가진 이탈리아 북서부 절벽에 형성된 해안마을 마나롤라입니다. 전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절벽과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이 인상적인 곳이죠. 그래서 이 멋진 풍경을 가진 마나롤라를 수조로 옮겨볼 거예요. 꼭 나타내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인 건물과 왼편과 오른편, 해질 무렵부터 켜지는 어둡지만서도 마을을 따스히 품어주는 노란 조명을 담아보려 합니다. 저는 가로등이 켜졌을 때 분위기에 반해서 마나롤라를 모티브로 꾸며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형을 만들 거예요. 아이소핑크를 수조 크기와 왼편과 오른편 형태에 맞춰 자르고 본드로 층을 고정합니다. 넓은 판으로 본드를 얇게 펴발라주면 빨리 붙습니다. 이 방법을 몰라서 이전에 작업했을 땐 붙는 걸 기다리느라 꼬박 하루를 날렸어요. 자랑이다, 그죠? 사실 이게 두 번째 시도인데요. 처음에 만든 건 끝에 쿠키 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성공한 영상 재밌게 보고 실패작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양쪽 두덩이 제작이 끝났고 돌의 느낌이 나게 다듬어 줄 거예요. 열선은 깔끔하게 잘리는 장점이 있지만 돌은 불규칙적인 형태이기에 칼로 터프하게 깎아냅니다. 틈을 만들고 손으로 잡아 뜯으면 마치 돌 같은 텍스처를 보여주죠. 단, 칼을 쓸 땐 다치지 않게 조심하며 작업해야 합니다. 날이 부러지며 박혀버렸는데요. 이럴 땐 무리해서 빼지 말고 주변을 깎아서 공간을 만들어 빼주면 됩니다. 대략 80%가 완성된 상황. 이후에는 큰 돌 몇 개를 끼워 넣어서 실제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돌은 짧은 목화석을 사용할 겁니다. 어두우면서도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오묘한 돌이죠. 원래는 짙은 회색이지만 어둡고 거친 느낌보단 마나롤라만이 가진 따스한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서 목화석을 택했습니다. 마을의 양쪽을 이어줄 다리를 만들기 위해 평평한 단면이 있는 돌을 얹어봅니다. 한 번에 집었는데 딱 맞는 돌을 고른 걸 보니 저도 보는 눈이 생긴 걸까요? 오른편 덩이에 언덕 같은 부분에 맞는 돌도 끼워 넣어보고 중간에 허전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어울리는 돌을 맞춰봅니다. 대략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아이소핑크로만 하면 쉽고 빠르지만 이렇게 자연물을 함께 써준다면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고도 좋은 연출을 보입니다. 전반적인 통일감 형성과 무게중심을 위한 커다란 돌, 그리고 마을의 핵심인 오른쪽 풍경. 왼쪽엔 들판의 느낌이 남과 동시에 건물이 설 수 있게끔 완만한 지형으로 형태를 잡을 겁니다. 대부분의 뼈대 작업이 끝났고 돌이 고정될 수 있게 실리콘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 작업을 하면 돌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사라지고 가벼운 아이소핑크를 눌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리콘이 굳을 동안 건물 미니어처를 만들어 볼까요? 얇은 우드락을 재단용 30도 칼로 잘라줄 거예요. 칼날이 서 있으니 전문가라도 된 느낌입니다. 창문과 문의 공간을 파주고 건물이 얇으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두껍게 만들고 감성을 더해줄 나무 지붕을 얹으며 간단히 마무리합니다. 요 창문을 일일이 자르는 게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요. 조금 더 빨리 해보겠다며 인두기로 지지다가 실패도 해보며 어떻게든 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몇 개로 보이시나요? 저는 30개 정도로 봤는데 40개더라고요. 40개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열대어도 똑같더라고요. 수조에 40마리를 넣으면 한 20마리 정도로 보이고 말이죠. 뼈대에 하나, 둘 올려보며 건물을 세웁니다. 어느 곳에 어떤 형태의 미니어처를 두면 제일 예쁠지를 따져가며 놓습니다.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마을이 완성되었습니다. 새하얀 마을에 색을 입혀줄 차례. 실제 건물의 색을 만들고 놓이는 위치까지 따져가며 칠합니다. 허세 가득한 현란한 붓터칠을 하면 밋밋하던 건물의 표면에 거친 느낌이 살아납니다. 이 간단한 작업을 줄여서 23개 정도만 하면 됩니다. 23개. 네.
다양한 색을 칠해주고 디테일을 높여줄 나무 지붕을 놓으면 하나의 작은 마을이 탄생합니다. 미니어처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제 손으로 만든 첫 미니어처라니 이거 참 귀하네요. 이 귀하디의 귀한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줄 마감을 할 차례. 붓에 마감 도료를 묻히고 수십 채의 건물에 하나하나 칠합니다. 코팅을 해주면 물이 묻지 않는데요, 나중에 분무질을 하기 때문에 물로부터 방어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건물의 자리를 잡아보고 뼈대의 마무리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실리콘을 전체적으로 펴발라주고 마지막으로 건물을 배치한 후에 곱게 갈아둔 소일을 뼈대에 뿌립니다. 이곳에서 소일은 물을 머금음과 동시에 이끼가 활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작업 과정이 상당히 난잡했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을 생략하고 오른쪽 덩이는 이렇게 모습을 탈바꿈했습니다. 왼쪽 덩이는 아이소핑크의 색상이 비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블랙 실리콘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를 펴바르고 그 위에 흙을 얹으면 끝입니다. 아니, 끝이 아닙니다. 이 난장판이 된 현장을 치워야 하거든요. 처참하죠? 아이고야, 청소해줄 사람 어디 없나? 뼈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왼쪽에 건물 9채, 오른쪽에 15채 건물로 구성된 마나롤라 마을의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작업을 할 차례인데요, 일단 시침핀을 꽂습니다. 일종의 영역 표시인데요, LED가 놓일 위치를 마킹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까먹는 금붕어와 같은 기억력 덕분에 사고 방지 차원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10개 정도의 LED를 납땜할 거 상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이 컴컴한 것이 나의 미래? 하지만 LED를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감성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자, 이제 절망의 병렬 연결 시간입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병렬을 택했으며 이건 직렬 연결보다 2배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선택한 병렬이니 악으로 깡으로 해보겠습니다. LED 칩을 테이프에 붙여 고정시키고 극을 살핀 후에 선을 배치하면 되는데, 병렬 연결이라 이런 식으로 극성마다 2개씩 연결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에 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10여 개의 칩을 연결한 후에 방수 처리를 해줄 차례. 방수 용액을 절대 물에 닿으면 안 되는 노출된 부분에다 덕지덕지 바르고 건조시키면 끝입니다. 실전에 배치하기 전에 방수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두꺼비 집이 내려갈까 걱정했지만 겁먹으면 뭐합니까? 남자답게 시원하게 물 들이붓겠습니다. 들어가자. 분무기로 난사해도 끄떡없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LED.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계시는데요, 이 흘러내린 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격의 눈물이라 다행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조금 더 마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줄 뒷배경을 제작해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소핑크로 틀을 만들고 열선으로 산의 형태를 만들어 3층 정도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어항 뒤편에 놨을 때의 모습이 궁금하죠? 보기 전에 LED 칩을 정해둔 위치에다 붙이고 전선이 보이지 않게 순간 접착제와 흙으로 가려주면 마나롤라 마을의 핵심 포인트인 가로등이 완성됩니다. 어항을 벗어나 뒷공간을 활용해 깊이감을 더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살아나는데요,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면 마나롤라 마을의 거치면서도 따스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줄 다리를 만들고 다리와 뒷배경을 물감으로 칠해주면 진짜 끝입니다. 뒷배경은 어항에 사용된 돌과 같은 색으로 맞춰서 작업해주면 앞뒤에 통일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한 덩이로 보입니다. 밤로스 아저씨의 빙의한 것 마냥 화이트를 휘갈기고 바니쉬로 마감을 해줍니다. 순식간에 마르기 때문에 굳히고 다리를 말 사이에 놔주고 가로등을 밝혀줄 마지막 납땜 작업을 하면 모든 뼈대 작업이 완료됩니다. 뒷배경을 넣음으로써 감싸지는 듯한 따스한 느낌이 살아나는 게 원하는 대로 연출되었네요. 이제는 식물을 심는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소일을 얇게 깔아주고 안정적인 수질을 위해 저면 활성제를 뿌리고 빈 공간에 작은 돌을 배치해 뼈대의 흐름을 형성하고
정경수초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소일을 마저 채우고 작은 돌을 흩뿌려 디테일을 살려주면 하드스케이프 작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초를 심을 때 빛이 필요한데 조명을 설치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치되어 있던 조명의 다리를 제거하고 펜던트 타입으로 바꿔볼 거예요. 피스를 박을 곳에 마킹하고 드릴로 적당히 박은 다음 케이블을 조명 안에 넣고 한 바퀴 슝 감으면 펜던트 타입으로 바뀝니다. 조명도 생겼겠다. 본격적으로 수초를 심어볼까요? 우선 큰 뼈대에다 옷을 입혀줄게요. 크리스마스 모스를 준비했습니다. 돌에다 활착하니까 모양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모스가 마르지 않게 분무질을 해 충분히 적셔주고 붓으로 발라줍니다. 큰 덩이는 틈이 큰 곳에다 놔서 공간을 채워주고 자잘한 것들은 마을 사이사이, 뼈대 사이사이에 놓습니다. LED를 가리지 않게 피해서 놓는 게 핵심입니다. 중간중간 포인트로 덩쿨 마냥 흘러내리는 휘핑 모스와 프리미엄 모스도 붙여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작업할 때 모스가 말라버리는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까먹지 말고 꼭 분무질을 해주고 가로등이 켜졌을 때의 모습을 살짝 음미하고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온다는 모내기를 하러 갑니다. 상상만 해도 치가 기분이 좋네요. 아주. 정경수초로 쓸 헤어글라스의 비늘을 제거하고 한 촉 한 촉 정성을 다해 심습니다. 밀린 나의 아저씨를 보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포트 남았다. 또 한 회의 박동훈 부장님과 지한씨를 보며 비로소 편안함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물을 채워야겠다 싶었지만 이대로 물을 채우면 기껏 발라놓은 이끼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약 4주 이상의 시간을 분무질하며 이끼가 자연스레 활착될 시간을 줄 겁니다. 그러면서 물을 채우고 나면 어떤 여과기를 사용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때마침 외부 여과기를 지원받아서 이 여과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중 모터로 유명한 시세에서 만든 에코플러스 외부 여과기. 메이드 인 이태리 100%를 자랑하는 구성품은 입출수구와 본체 안에 비스켓이 있습니다. 더블탭이 없는 대신에 입출수구의 헤드에서 물을 박아주어 언제든 편하게 떼어내서 청소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뚜껑을 열면 보이는 비스켓은 스펀지와 여과제 1리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저는 여과제를 추가로 넣어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비스켓이 헤드에 튀어나오는 부분과 딱 맞아서 물순환 구조가 괜찮아 보입니다. 외부 여과기 청소의 핵심은 내부도 내부지만 샤프트죠. 이곳의 관리 유무에 따라서 장기 유지 기간이 달라집니다. 꽤나 쉽게 분해할 수 있어 청소가 편해 보이네요. 저처럼 물난리 일을 많이 겪고 외부 여과기 물 채우기에 서투른 사람을 위한 입수구에 펌핑 기능이 있습니다. 펌핑을 하면 여과기 본체 안의 공기를 빼내며 수조에 물을 빨아들이는데요. 이처럼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출수구에는 밸브가 달려 있어서 출수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제 수조에는 좀 강하지 싶은데요. 수조에다 설치해보고 강약을 조절해봐야겠습니다. 어느덧 4주의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물을 채울 시간입니다. 그동안 비닐에서 4주 정도로 있었던 이끼들, 흙을 충분히 적시고 마음 편히 물 채우기에 들어갑니다. 사이펀으로 먼지나 분진을 걸러내고 100에서 200% 환수를 진행하고 시세 외부 여과기의 입수구 펌프로 손쉽게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수조의 시작을 알리는 여과기의 첫 가동. 물잡이를 하는 동안 식물을 추가로 데려왔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있다라는 연출을 하고 싶어서 후경의 아스파라거스, 중경의 아지리 고사리, 맨 앞엔 이름 모를 식물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뼈대에는 애기모란과 제주 애기모람을 놔서 나중에 덩굴처럼 덮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식물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비로소 원하던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칫 아쉬울 수 있는 주변을 식물로 채움으로써 감싸지는 분위기와 계곡의 느낌이 한껏 살아났습니다. 건물을 가까이서 볼 때가 가장 예뻐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목표로 잡았던 야간의 가로등을 점등할 시간이 왔습니다. 전기가 끊겨버린 왼쪽의 건물을 넘어 옹기종기 모인 건물들이 따스한 빛에 감싸인 채로 노란색 어둠에 스며들었습니다. 괜찮았나요?
저는 잘 가꾸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만큼 특별한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어항도 완성됐겠다. 이 어항을 자주 마주할 할머니께서 심심해하시지 않게 열대어 몇 마리를 넣어볼 거예요. 7마리의 리들레이로 구성했고요. 물맛댐을 마친 후에 입수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수수한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라 리들레이를 택했습니다. 이쯤 되면 할머니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물고기 넣었어요. 물고기 넣었나? 네. 그러네. 아, 대야 깨끗하네. 잘 어울려요. 예쁘다, 그자? 불 한번 꺼볼까요? 불 끄면 왜 되노? 잘안 되잖아. 이거 2등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못 놀잖아. 좀 안 보이긴 하네. 불 켜라 저것도 재미없겠다. 알겠어. 수수하이 이쁘네. 참하네, 그자? 네. 고기 있어 영 낫네. 그죠. 열대어를 꽤나 이뻐하시는 할머님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쯤에 열대어를 키우셨어서 그랬나봐요. 물론 어항의 전반적인 모습 또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결과물보다도 이 어항을 들여다봤던 가족들, 친척들 모두 재밌어했던 수조라서 더 뿌듯하지 않은가 싶어요. 마찬가지로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께서 주시는 좋아요 한 표가 제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어항 꾸미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세계 테마기행 김산책이었습니다.